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자, 국토위 소속이시고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이죠? 아이고,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적정 가격, 이거 다시 말해서 시중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실거래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그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낮게는 53%, 또 높게는 한 70%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것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뭐 평균 한 60% 정도 되는데 네. 그동안 이 문제가 뭐 안 나왔던 건 아니고 쭉 제기돼 왔었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걸 건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그렇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같은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마지막에 그러니까 2020년 4월입니다. 여야 합의로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을 합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라고 하는 계획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안 되니까 중저가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또 감세하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세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은 이게 못했던 건데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시뮬레이션을 막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부담을 가질 텐데요. 이제 그런 계산은 한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른바 고가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도 떨어지는 거예요.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거래가, 실거래가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덜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 현재의 집값 수준만 가지고 무조건 오를 거다, 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죠. 그 시뮬레이션도 뭐 매년 집값이 5% 이상씩 상승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던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의 부담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집값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이 공시지가 현실화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 정서도 뭐 강남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서 같은데 뭐 서울 시내 한 1가구 1주택 그리고 중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당정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당정이 생각하고 있는 중저가의 금액은 어느 정도이시고 또 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대략 정부는 당초에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선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아파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이것을 조금 인상하자, 조금 높이자, 가령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 9억 원이면 대략 시세로는 한 12억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겠죠. 이건 지금까지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왔는데 그 고가주택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선이 찾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 그 수십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소유는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부부가 다 은퇴해서 수익은 없다 지금.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데서 감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입이 없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더 이상 보유하기가 어려운 거라면 현실적인 선택들을 모색해야죠.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왜 끼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그 굉장히 좀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이면 집값이 서서히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도 했고 전문가들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피부로 느껴오지는 않아요. 예, 저희도 그게 이제 고민인데 뭐 예. 일부 지역은 또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연말을 얘기를 했냐면 그 등록 임대주택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단기 임대 아파트를 없애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단기 임대 주택이 그간의 임대 사업자로 혜택을 받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발생해서 연말쯤 되면 이걸 매물로 내놓을 거다. 그게 한 27만 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내놓을 시점이 되면 그것이 연말쯤 될 터인데 그때쯤 되면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6월 달이 재산세 기준이 되는 달이니까 네. 뭐 그 전에 조금 매물이 많이 나와서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던데 의원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실제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든지 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확실하게 매물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뭐 확실하게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지금 대출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 부과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역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당초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구상되고 합의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비정상적이었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 인한 보유세 부담들이 좀 발생한다면 부수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부동산 3법 통과 뒤에 전세 대란이 왔는데 결국은 이것은 정책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란의 문제는 저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한가가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를테면 전세 기간에 갱신이 되었던 전세 매물들은 다 안정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거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거래되는 것만 지금 전세가가 폭등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좀 지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때도 과도기적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의원님도 그게 동의하시는 모양이죠? 한 6개월 정도 그랬었죠. 요동쳤었죠. 예.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2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이 정착되면서 이제 안정화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죠.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죠. 지금 오늘 뭐 최고위원 회의 또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세이고 또 정당으로서 그것이 무슨 정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야 각 개인의 잘못이지요. 그게 정당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후보를 잘 내서 예.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더 책임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규도 개정해야 될 테고 뭐 전당원 투표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꼭 개정해야 하는가, 개정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정부적 판단으로 아마 지도부는 당헌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투표를 했는데 가결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좀 동료 의원에 예. 대해서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예. 마음이 안 좋죠. 착잡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법률 위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선거법이 됐든 또 아니면 더 큰 중범죄가 됐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표결에 임했고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투표였죠? 그렇습니다. 뭐 당론이 있었습니까? 뭐 특별히 당론은 없었는데 예. 그간에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계속 발표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다 감안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 미칠 정치적인 부담도 의원 각자가 잘 판단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이 청와대 국감이 오늘로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네.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던데 네. 뭐 기습적으로 불출석 통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서훈 안보실장의 출석 문제가 뭐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그게 이제 들어온 날짜가 17일이더라고요. 17일.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있는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대면 접촉하지 말고 자가격리해라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3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아마 그 때문에 오늘 당초 예정되어 있던 국감에는 출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나온다니까요. 네네. 그 지금 의원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미 대책은 마련했습니다. 예. 생활물류법을 만들어서 택배 회사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뭐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도록 기본적으로 해놨고 또 동시에 표준 계약서도 각 회사와 노동자 간에 체결을 해서 합리적인 근무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이것도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또 조금 함께 동참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총알 배송이라든지 막 이렇게 빨리 배달해주기를 원하는 소비 심리가 일부 있는데 이런 것에도 좀 여유를 갖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급박하게 또 이렇게 배달을 하자고 들면 또 운송료, 배송료 같은 것들도 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런 그 배송료의 부담도 조금 지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기왕의 대책과 별도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좀 일궈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 같이 지켜보죠. 네. 그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 나오셨다니까 이 문자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3630님께서 강서울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도 GTX D 노선 역사 유치 좀 힘써주세요 이렇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쁜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